그 다음에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이승만, 박정희,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교육 정책 중에 잘못한 게 명문고등학교 없앤 거죠. 명문고등학교를 없앴다는 것은 국가 엘리트 양성기관을 없앴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좋은 고등학교에서 훌륭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평준화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명문고등학교를 없애버린 게 앞으로 국가 엘리트 양성에 큰 문제를 야기 이미 시켰습니다. 제가 국가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전문 엘리트하고 다릅니다. 제가 국가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를 자각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좌파 지도자다. 나는 우파 지도자다. 나는 과학 분야의 지도자다. 이것은 그 분야의 지도자지 국가 전체로 보면은 그건 국가 엘리트가 아니죠. 문재인이라는 사람 가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국가 엘리트가 아니고 좌파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의 모든 행동은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충성을 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또 문재인을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40%대를 유지했잖아요. 그러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는 원수가 되어 있다. 이건 국가 지도자가 아니죠. 국가 지도자는 국민, 국가, 국익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파당적 지도자지.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어디서 배출되느냐? 명문고등학교 또는 명문고등학교와 더불어 한국에서 과거에 보면 국가 지도자를 배출한 중요한 기구로서 군대가 있었죠. 국군. 국군이라는 게 아무래도 다른 어떤 조직보다는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군 출신들이 3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느냐? 기구가 있느냐? 명문고등학교가 없어져 버리고 육사도 지금 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국군 장교단도 그렇고 하는 게 우리 보수 지식인들의 생각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주국방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우리 보수 지식인들이 자주국방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그건 보수 지식인도 아니고 그건 우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미동맹의 부작용이죠. 한미동맹이 어떻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미동맹이 70%는 좋은데 30%는 국민 정신을 좀먹는 것 아닙니까? 수도에 외국 군대가 딱 주둔하면은 그 순간부터 그 나라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타락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아랍과 맞서는 과정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 미군이 주둔한 적이 없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순간 의존적이 된다. 악착같이 자주국방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같이 살아야 생존할 수 있는데 그런 나라였으면 과연 북한이 핵무장할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가 특공대를 보내든지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그걸 없애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미국이 있고 미국 핵우선까지 제공한다고 그랬으니까 미국 믿고 하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정신적인 타락이 이보다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주국방을 포기했다면은 그건 설명은 됩니다. 이런 막강한 50배나 되는 경제력을 가지고도 핵 개발도 못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하지 못하고 특공대도 보내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아웅산 테러 당해 뭐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당해 그러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뭐 연평도 포격 때처럼 우리가 먼저 북한을 보복 폭격한 다음에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 걸어야 될 텐데
당장 미국 대통령한테 먼저 전화 걸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저는 좀 가혹하게 이야기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10년 11월 23일입니까? 연평도 포격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북한을 포격했어야죠. 숙대밭을 만들어버려야죠. 그러면 준전시 상태가 벌어졌을 것 아닙니까? 좋죠. 군, 검경, 합동수사본부 만들어가지고 종북 세력 그 기회에 아주 소탕하고 했으면은 지금 감옥에 가 있을까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이었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될 나라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세계 행복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국민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랭킹을 유엔에서 냅니다.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는 몇 년 연속까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행복한 나라가 주로 스칸디나비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제일 행복해야 될 나라가 일본이나 한국 같은데 여러 가지 물질적 조건으로 봐서는 아시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이스라엘로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이 150개국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랭킹 9등입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문기사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테러 나고 터지고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도를 높게 가지느냐. 저는 이스라엘을 몇 번 취재하고 나서 감이 있습니다. 아,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하겠구나. 즉, 자주 국방하는 거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국방 하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치단결하고 또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내가 앞장서고 전쟁이 나면은 해외에 있다가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람처럼 귀국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운명을 피하지 않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운명을 피하려는 그 얍삽한 생각, 비겁한 생각에서 불행이 삭히는 것 아닙니까? 위험이 있더라도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럼 사람이 당당해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요. 당당해 보입니다. 아주 기가 세고 당당하고 말도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하고 말 돌리지 않고 하면은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이런 자존감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한국은 행복도가 한 60등 됩니다. 60등. 잘 사는 나라 중에 가장 불행감을 많이 느끼는 나라가 한국인데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생각이 비겁하게 되었다. 비열하게 되었다. 맨날 김정은 같은 저런 하질 인간한테 대통령이 욕만 묻고 그걸 뻔히 군대가 쳐다보고 국민들이 그런 또 욕먹는다고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기만 하고 이러면 이게 행복해집니까 이거? 정정당당해야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정정당당한 것은 자주 국방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